이번 시간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배상할 돈이 없을 것에 대비해서 등록을 하고 나서 중개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을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테마 36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배상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개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 보증, 즉 보험 등을 말하는데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 의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설정에 대해서 이제 연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고, 과실 책임. 두 번째는 무과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과실 책임과 무과실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를 잘못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를 직접, 그래서 과실 책임은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한 경우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이라는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한 책임인 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누가 했냐? 다른 사람이 중개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중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개공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바로 무과실 책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1.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1번 과실 책임 볼까요? 과실 책임.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은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를 잘못한 거예요.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인데요. 이를 귀책 사유,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이때 무보수인 경우에도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의로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공제금으로 보증기관이 배상을 했다면, 보증기관은 즉 보증보험회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시 뺏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개공에게 다시 뺏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중개업무에 대한 보증은 자동차 보험과 다릅니다. 그래서 개공이 발생시킨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배상하고서는 개공에게 다시 구상권 행사해서 뺏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구상권 행사해서 뺏어간다면 무엇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냐? 안 할 수 있죠. 근데 보증보험, 공제, 공탁 등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하다 적발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공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보증 설정했고 보증금으로 보험회사가 배상했으면 개공에게 보험금을 다시 뺏어갑니다. 구상권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지만 고의 과실이 없다면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개업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했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만일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했다 하더라도 고의 과실이 만일 없다면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
이제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런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중개한 거라 그랬죠. 1번 중개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 이거 연대 책임이다 해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중개를 대신했다는 것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거냐면 1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라는 이 건물을 자기가 중개한 것이 아니라 개공이 다른 사람, 타인이 대신 중개 업무하도록 중개사무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했더니 중개사무소를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개업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중개를 잘못하여 즉 직접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이 타인은 직접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잘못했으니까 과실 책임지는 것이고 중개 사무소만 제공했을 뿐 직접 중개를 하지 아니한 개공은 이 거래 당사자에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직접 중개를 잘못한 이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무소만 제공한 개공에게 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개공에게 먼저 배상을 청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배상했다면 보증기관은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뺏어가고 구상권 행사당한 개공은 또 요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에게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시켰을 때 개공도 배상 책임인데 이때 개공은 직접 중개를 잘못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무과실의 책임을 지고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은 직접 잘못했으니까 과실 책임을 함께 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책임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이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공은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인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중개 업무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공 보조원이 중개 업무하다가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는 직접적으로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를 고용만 했을 뿐 직접 중개를 하지 아니한 개공은 요 고용인과 연대해서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도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직접 손해 발생 행위를 한 소공이나 보조원에게 청구해도 되고 또는 소공 보조원을 고용한 개공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개공에게 먼저 청구하여 보증기관이 보험금으로 배상을 했다면 보증기관인 보험회사는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공은 또 고용인에게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법상의 책임이라고 되세요. 본법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민법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은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이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라 하더라도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예를 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절도를 한 행위 이런 것은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죠. 이런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민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공이 중개와 관련이 없는 절도한 행위 이런 것들은 보증보험금으로 배상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 즉 일반인인 경우 중개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은 뭐 동네 사람들이 중개를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 민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손해 입은 사람은 묻지 못합니다. 일반인이 잘못한 거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조치를 보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가 바로 보증 설정입니다. 이 보증 설정은 누가 언제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숫자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별도로 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보증 설정, 즉 보험 가입 등을 말합니다. 누가 보증을 설정해야 되느냐?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인 농협도 중개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중개업무 개시 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먼저 시작했다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보증을 설정했다라고 증명서류, 예를 들면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 증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보증 설정에 따르는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보증 설정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죠. 보증 설정 금액 상한은 제한이 없고 하한만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번 법인인 개업공사, 법개공은 최소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한 개소당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개인인 개공,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회사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금액 다 외우셔야 합니다. 보증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가서 보험 가입하는 방법. 협회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아닌 기관에 가서 보험 가입을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가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보험회사처럼 똑같이 보험사업을 해요. 이를 공제사업이라고 하는데 협회에 가서 보험 가입하는 것을 공제가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탁. 공탁이라는 것은 개공이 자기의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를 법원에 맡겨놓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 공제가입, 공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개공이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회 가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증보험계약,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개공이지만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라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제3자입니다. 의뢰인.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보증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공이 나중에 중개받다가 폐업 또는 사망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는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변경. 보증 변경이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꾸거나 또는 공제 가입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업무보증을 설정한 경우 다른 보증으로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협회 가서 공제에 가입했다가 뭐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더 낮다 해서 보증보험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또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설정된 보증기간에 가서는 남은 기간을 보증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의 재설정, 다시 설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예를 들면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1년 보장기간 하는데요.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증기간 만료 즉시 다시 설정한다든가 보증기간 만료 15일 내에 다시 설정한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다시 설정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죠. 근데 배상했어요. 2번 보증보험금으로 배상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했다면 이때는 배상 후 15일 이내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 설명이 있습니다. 즉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나 업무 보증 설정했어.
보증 설정한 금액은 얼마고 보증 기간은 어디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개 잘못한 거는 배상해 줄 거야. 이런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즉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한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보증 관계 증서의 사본, 즉 복사본이나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 제공해야 됩니다. 보증 관계 증서 가서 보증 관계 증서를 복사해서 주거나 그다음에 등이라는 것은 보증보험회사 사이트에 가서 보증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받아서 화면을 출력받아서 줘도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하면서 발생한 전체 손해를 다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기관 즉 보험회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그것도 재산적 손해만 보증기관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배상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의뢰인이 직접 보험회사라는 보증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이때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서를 보증기관인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하는 의뢰인은 업무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서를 낼 때 개공이 의뢰인에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의뢰인과 개공 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돼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손해배상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하여 조서가 나오거나 판결문이 나오면 조서나 판결문과 같은 서류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업무보증금 주세요라고 청구할 때 보증관계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보증기관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배상할 때 개공이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회사 돈으로 보증금을 배상해 주는데 그게 바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협회가 공제에 가서 만일 보험에 가입했다면 협회가 바로 공제사업자고 보험금을 주는데 협회가 주는 보험금을 공제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현금이나 국제를 법원에 맡겨놨다면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맡겨놓은 돈을 대신 공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배상 후 조치인데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배상했다면 배상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보증을 또 설정해야 합니다. 근데 공탁금으로 법원이 개공의 돈을 대신 전달했다면 즉 공탁금으로 배상했다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에서도 부족하게 된 금액을 15일 이내 보전 즉 채워넣어야 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까지도 보험금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공제금을. 이거는 보험제도나 공제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권 행사에서 다시 뺏어가기 때문이죠. 2번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된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이다. 그 말은 1억의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오늘 1억 손해 발생시키고 오후에 또 1억 발생시켰어요. 그럼 한 사고당 1억까지 보증금으로 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3번 보증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계약 및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네.